운영하여 3,1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리더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경남도 최초로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자치위원 협의회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포인트제, 시민안전제한제도, 안전신문고, 정책토론방 등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풍 위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책 입안, 예산 편성, 시정평가 등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이 잦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해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법 제48조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대체우회도로 2309인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 11.02km 구간과 거가대로 연초면 송정 IC에서 부산 가덕도까지 26.276km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양대 조선소 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인 미군 자동차를 운행 시 멀리 우회해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해제할 경우 도로변의 무분별한 점용 및 이륜차의 통행으로 안전사고와 교통흐름 저하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해제하는 것은 도로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판단되나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륜 자동차 운행 불편에 따른 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중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 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약자 콜택시는 2016년 5월 말 기준 법정 보유 대수보다 약 2.4배 많은 총 26대로 근무 인원 30명, 예산 13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월 평균 3,100여 명이며 올해 1월부터 우리 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 도모를 위해 1일 2회씩 부산 지역을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시민 증가와 부산 지역 확대 운영 등으로 대기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길어짐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택시 확충은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용자가 많은 주간 시간대에 차량과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남 콜센터와도 협의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차량은 조속히 교체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유행 저상버스 14대를 도입하여 공영 및 백지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차체가 낮은 도시 매각 간선도로 굴곡과 좁은 통로박스 등 도로상에 따라 노선의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시민 불편과 효율성 부족으로 추가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로 여건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풍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풍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민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과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이 있었으므로 담당 국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우선 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조정재 해양관광국장님께 보충 질의 대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현재 26대가 운행되고 있고 거제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부산 광역시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이 1, 2급 장애인, 그 외에 교통약자인 임산부, 노약자로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입니다. 이들이 한번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휠체어 장애인을 제외한 이용 대상자들이 이동권 보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의 부산광역시와 거제시가 협력하여 운행지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병문 행정국장님께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 정책과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 대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자치 정책 비전은 단지 167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3,100명의 수강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취지를 보다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당초 예산에는 주민자치대에선 TFT,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 그리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이륜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억압했던 시절 1972년도에 만들었던 규제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의 안전시설 많이 바뀌었고 또 국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2010년도 말에 개통된 이후에 발생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창의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우 시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 주말 잘 쉬셨습니까? 못 쉬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심정이 좀 어떻습니까? 저유가로 또 국제 경기 불황으로 또 천문학적 적자 손실로 조선 불황을 맞이해서 조선 산업목산 도시의 거제 지역 경기가 위축되어서 시장으로서 또 전 시민으로서 전 공직자 또 위원님들 할 것 없이 다 고민거리입니다. 시장님, 대우선 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거제 지역의 지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선은 어차피 이렇게 투명하게 다 생산 근로자들 모든 임금 체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수치에 비하면 한 70% 정도의 거제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뭐 다 그만두고라도 한 달에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급여를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예. 급여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뭐 시장한테 물어보면 그 액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서 한 달에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3천억입니다. 1년이면 3조 6천억에 해당됩니다.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조선산업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은 약 3만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근로자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자들이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기의 위축과 또 유가의 하락 또는 조선산업이 대규모의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수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면 지역경제 붕괴는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우선해양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선해양 매각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이 그동안의 정책과 대응 방안 답변이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간 산업이 조선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40년간 오면서 상당한 기술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고 또 생산 근로자들도 상당한 숙련공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해외 매각이라든지 이런 자본들을 통해서 국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쌓아온 이런 조선 산업의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국부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또 매각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부채 덩어리의 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을 주가 사갈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는 이 조선을 어떻게 또 우리가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서 살릴 것이냐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제각각 해법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언론 보도를 포함해서 모두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선학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좀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 치고는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정기풍 의원님이 원하는 답이 안 돼서 그렇지 시장도 여러 가지 지금 조선을 보면서 걱정과 또 이런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만 행정이 또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앞서서 좀
의견을 내놓기가 그렇게 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수대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이제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기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적자를 냈습니다. 인근 진해의 STX 조선해양을 보면 대우선해양이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이 도덕적 해이가 일정 범위 수준을 넘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 했는데 임차장 사건 아십니까?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개 직원 한 명이 178억을 횡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인 없는 회사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고, 또 우리 거제에는 정말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선해양이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고 또 정부로부터 난도질 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거제 수장 아니십니까? 대우선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우조선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산업의 시설이 어차피 거제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설물을 이동해 갈 수도 없는, 엄연히 그게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다만 지금 이 조선 불황이라는 것이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와 또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어떤 경기의 회복과 유가의 회복이 되면은 또 조선은 어차피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불황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지금 매각에 관련 문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설들이 있지만은 정부가 지금 당장 매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채권단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은 지금 갖고 있지를 않다고 보고, 다만 이 불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런 문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시장으로서도 그런 고민에 지금 여러 가지 방향들 또 의견도 뭐 다수에 내기도 합니다만, 이런 쪽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 대우선해양이 상장 폐지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불황 타개에 대해서 방안이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그거는 하나의 또 가정이고 설일 뿐이지, 현실은 지금 냉엄합니다. 이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대양에 이렇게 지금 10,000톤급 이상의 26,000척의 화물선이 지구촌에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싣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설령이 한 25년 정도 주기로 가면은 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1,000여 척의 세계 어느 조선에서도 선박을 건조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이게 생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중국과 또 필리핀에 우리가 경쟁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조선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이 구조조정의 어떤 대안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매각에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행정이 또 어떤 생각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서 그 의견들을 주도적으로 해간들 그 큰 의미가 무엇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시장으로서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조선산업위기국복 종합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 여러 부처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2014년 대우선이 흑자를 발표했었습니다. 성과급 잔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를 담당했던 안진 회계법인에서 잘못된 거다. 실제는 적자였다. 저는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받아냈는데 다시 돌려야 될 돈이 200억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제 적자를 흑자로 이렇게 전환시킨 거죠. 거기에는 다 책임이 다 따른다고 생각해요. 경영진도 그렇지만은 경영진 잘못으로 해서 분식 해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근로자들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금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도 세금을 이제 걷지 않아야 될 거를 240몇 원인가 지금 세금을 걷었습니다만 국세청이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환급시켜 줘야 되는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받은 또 세금을 또 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시가 210억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어떻게 다음 세수를 들어올 것을 이제 감하고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방법은 국세청에서 나중에 적절한 해법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제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간혹 뭐 조선뿐만 아니라 세금을 조금 더 징수해서 다시 환급시키는 경우들이 뭐 작은 사례들은 있기도 합니다. 240억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국세청에서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환급하라는 건 없을 겁니다. 또 대리노선이 회복되고 또 일부의 세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일부를 이제 감하고 또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국세청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환급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등의 방법은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대우선이 성장에 나오다가 이제 돌부리에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절한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선산업 이익국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 또 거버넌스 체계 좀 구축해가지고 폭넓게 이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식이 시장님 생각할 때는 뭐 전수 하나쯤 망하면 어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건 걱정입니다. 아주 오버죠. 전 의원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충실해 가고 있는데 그 조선 산업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할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행정이 그게 조선 산업을 주도적으로 공나라 판단할 수 있는 역할 권한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물론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지만은 우리 거제시는 조선산업 도시입니다. 조선산업이 망하면 거제시도 망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해주셔야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인식을 해주신다면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범시민대책기구라도 당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전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대우선의 올바른 매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같이 고민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이다. 또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앞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선의 어려운 것은 다 현실적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다시 고민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대동단결해서 무슨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든 데서 조선의 매각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국내 매각이나 이런 통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우리가 고용도 창출해 나가고 하자는 방향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들을 정부가 이미 그런 여론들을 수렴하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다수의 외국 자본을 통해서 이 국부를 유출해가는 그런 매각의 방법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은 기업들이 어려운 데에서 행정적 지원적 역할이 뭐냐 이것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고 다만 같이 함께 고민해서 조선 분양 타결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하고 또 쌍용 자동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시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렇게 구조정을 위해서 현장에서 쫓겨날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노사민정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이거 조례 만들었습니다. 시 행정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2017년도에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는 직업훈련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다각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기풍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적 사항들을 많이 보고받았을 겁니다만 마치 지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이 조선 불황 타결에 대해서 행정적 역할이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사민정이라든지 또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기능 인력 훈련은 또 시가 자체 하고 있는 직업 훈련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미 보고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상황에서 기자들도 있고 이게 방청객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행정이 열심히 하고도 잘못하면 이게 비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나 또 질문이나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잘 가르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행정에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시장님 뭐 온몸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조선산업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선산업, 대우나 삼성에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넝쿨 규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행정이 좀 더 도와주면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살기 위해서 근로자들 내놔야 됩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그 프로젝트에 공급했던 인원들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 외에도 삼성 사장님은 급여를 전액 다 반납하고 임원들 사표 다 내고 또 30% 임금 삭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 보고 급여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넝쿨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각 부처에서 지금 넝쿨 규제를 해결해 봐라. 이래서 대우나 삼성 내부에서 좀 몸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열심히 지금 행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잘못 행정이 땀 흘려서 하면서도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표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해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오해받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행정에서는 많이 도와준다고 하고 있지만 대우 삼성에서는 피부에 안 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선 매각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대우선이 2000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대우그룹이 붕괴되고 나서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2000년까지 3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하고 임원들이 전부 다 급여 반납하고 그리고
그 자체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겨우 살아난 기업입니다.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그룹이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기업은 그냥 가만 놔놓으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포항시에 포스코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 기업화 했습니다. 그냥 포항 제철에서 한 건 아닙니다. 행정에서 국민 기업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연기금인 국민연금, 공적자금 투입하게 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주가 안 되니까. 거기에 시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게 아직까지는 기업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훈 의원님이 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더 우리가 더 보태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경영진 만나보셨고 협력사 대표님들 다 만나보셨고 하청 노동자들 만나보셨습니까? 시장이 그만큼 다 만나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모두를 다 만날 만큼 또 시정과 관련해서 그 시간적 기회들이 또 필요합니다. 1년에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 받은 것을 또 정부에 저희에 보내면서 우리 또 하청 근로자들이 그 시급에 관련 업종별 자정 지급 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 하청 근로자 대표들하고 또 자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 시장으로서도 하청 근로자들의 그 아주 열악한 환경 또 적은 임금을 깎아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뭐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한번 그러한 문제들은 또 실질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에게도 좀 만나서 또 얘기를 좀 힘들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그 하청 근로자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들이 법적인 장치가 없어서 4대 보험도 들지 못하고 또 최저임금 또는 뜻하지 않게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달라. 좋습니다. 뭐 4대 보험 좀 늦게 낼게. 세금 조금 더 뒤로 낼 수 있도록 연기해달라. 그런 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우선 해양을 국민 기업화하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분산 소유 구조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대우선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거제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다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기봉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게 행정이 있다면 더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도선 사람만 가지고 거제가 먹고 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적을 대비해 보면은 관광과 농어촌의 70%가 거제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동자 중심의 도시, 이런 도시 중심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소의 소상공인들의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이 더욱더 분발해서 그런 어려운 계층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997년도 국가 재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IMF 때
조선산업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큰 주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채 20년도 못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처럼 정말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우그룹이 붕괴된 이후에 제일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도 바로 대우선 해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우선 매각에 대한 비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발언을 해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기가 이제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곧이어서 수주 물고도 터질 것입니다. 이미 수주도 터졌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내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분담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호황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통해서 조선산업 전반에 거쳐서 우리 국과 실장님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조선산업 위기극복 나서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대우선 우리 지역기업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역 경제를 버팀목입니다. 대우선 매각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올바르게 매각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양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무사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실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00일을 넘기고 807일째 되는 오늘 세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 무상급식비는 2011년 21억, 2012년 38억, 2013년 45억, 2014년 약 66억으로 매년 확대되어 오다가 2015년 홍준표 도지사의 목리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6년 1회 추경에 19억 증액하여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학교 급식비는 매년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약 9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학교 급식에 우수한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양대 조선소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 농어촌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의 조선 경기는 거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경제의 사이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휘청거리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거제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서울사무소가 올해로 만 5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으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도 없이
지난 5월 1일자로 부급 일반 임기제 직원을 1명 더 채용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활동을 시작할 때 국회의원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 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사무소에 대한 성과와 서울 사무소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출장비 등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세 번째, 계속 증가하는 언론 광고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IMF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던 거제시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신문 구독을 중단하거나 학원비를 줄입니다. 하물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거제시는 매년 억대의 언론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정 홍보 예산 8억 3천만 원에서 2016년에는 9억 9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과 언론 홍보비 예산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니다. 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세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시장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30개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농협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추세이며 도내에서는 거창군과 통영시, 김해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운영, 배송 차량, 시설 유지, 학교의 구매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별도 투자를 하기보다는 농축협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도내 농산물을 이용하는 순으로 주요 식재료, 품목을 조사해서 연중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인근 학교를 13개 근역별로 묶어 51개 학교가 공동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운영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동향으로는 창원시가 2013년에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추진정책, 창원형 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예산 수반 부담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경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건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센터 건립보다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지난 5년간 서울 사무소 운영과 집행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중앙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와 중앙부처 간 가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국비 확보와 또 정부 정책을 파악해서 우리 시 재정 투자에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과 아울러 재경 항의 또 공무원 등 주요 항인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시중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 5월 1일자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간의 성과로는 매년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의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지원 활동을 통해서 2011년도에는 고인주 우수 주류 시설 사업 등 4건에 309억 원, 2012년도에는 송정문동간 국주도 도로개수 사업 등 4건에 2,397억 원, 2013년도에는 국가의왕 시설물 관리 및 건설 사업 등 4건에 211억 원, 2013년도에는 연초 고양의각 조성 사업에 30억 원,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 사업 등 4건에 129원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신도 관리권 이양, 그리고 국지도 58호선 연장협의, 또 해양프렌트 국가산단 조성 지원 등에 또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거가대교 관광지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민자 유치와 특별교부세 확보, 또 도시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 각종 중앙부처 공무 사업에 선정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설 당시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5년간 집행한 예산액은 사무실 임차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총 4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억 4,5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가 2,600만 원, 업무 추진비가 2,100만 원, 여비가 4,500만 원으로 한년 평균 한 8,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우선 집행 내용 중에 인건비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자료 작성 과정에 본인들한테 집행한 내역을 갖다가 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공과금이 집행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답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지난 5년간 언론 광고비 지출 내역과 언론 홍보비 산정평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시정 홍보 예산 중 신문과 도서 잡지 구독료, 홍보 광고료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신문 구독료 7,294만원, 도서 잡지 구독료 211만원, 홍보 광고료 1억 8,623만원이 지출되어 총 2억 6,1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 신문 구독료 7,592만원, 도서 잡지 구독료 236만원, 홍보 광고료 2억 1,070만원이 지출되어 총 2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4년 신문 구독료 9,200만원, 도서 잡지 구독료 614만원, 홍보 광고료 2억 4,247만원이 지출되어 총 3억 4,06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신문 구독료 1억 418만원, 도서 잡지 구독료 518만원, 홍보 광고료 2억 8,934만원이 지출되어 총 3억 9,870만원이 지출되었고,
2016년 시정 홍보 예산 9억 9,167만 6천원 중 거제 15화 시정 뉴스 홍보 제작 등을 제한 홍보 강제로와 신문 구독료 예산은 5억 1,876만원입니다. 2016년은 신문 구독료 4,169만원, 도서 잡지 구독료 247만원, 홍보 광고로 2억 49만원이 지출되어 총 2억 4,4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시정의 주요 시책 및 축제, 관광 홍보 등이 주된 내용이고, 참고로 2016년 기준 경남도내 시구와 시정 홍보 예산을 비교해보면 인구 11만 명인 밀양시의 경우 시정 홍보 예산 13억 7,855만원 중 신문과 도서 잡지 구독료를 제한 홍보 강요료가 8억 9,600만원이고, 인구 30만 명인 양산시의 경우는 시정 홍보 예산 13억 9,004만원 중 4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인구 35만 명인 진주시는 시정 홍보 예산 21억 4,868만원 중 7억 4,900만원이 신문 구독료와 홍보 광고비로 책정되어 있어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홍보 광고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언론 홍보비 예산 집행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지인 경우는 ABC 협회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홍보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광고를 의뢰하고 있으며,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의 경우 창립일, 종사자 수, 홍보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형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별 집행 실직이 비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커 지자체마다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네, 시작입니다. 자료 2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농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 조금씩 감소하고, 농어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어찌 보면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개발 촉진법도 있고 한데, 우리 시는 농어민들이 이렇게 농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다수나마 우리 거제시는 좀 그래도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이 아주 고령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젊은 노동자층도 분산되어서 다수에 살기 때문에 다른 분단위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주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창군 통영시 김해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예를 드셨는데, 사실 여기는 잘 안 되고 있는 사례로 꼽히는 곳이고요.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시면 서울의 성북구, 광주의 남구, 북구의 울산의 북구,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인데요. 이쪽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국에 아까 한 30군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센터장은 민간인이 1명이고, 직원 민간인 1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이걸 담당해요. 공무원 3명에 센터장 민간인 1명, 직원 민간인,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여기는 교육 청소년 담당과가 여기는 사실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농수산과입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신앙급 무상급식 팀이 있고 센터장이 한 명 있고 직원이 한 명. 센터장이 여기는 그 공무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친환경 그 지역 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쌀김치 수산물 등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199품목의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 313품목입니다. 울산은 특히나 우리 거제시랑 비슷하죠. 공업도시면서 농업이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자, 센터장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사항입니다. 서울 성북구 경우입니다. 1억이 채 안 됩니다. 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한 5천만 원이 채 안 돼요. 그 다음에 울산 북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1억이 넘습니다. 2016년부터 직영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운영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급식이 그 국민들이 뽑은 가장 최고의 정책으로 이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이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와 더불어 아동친화 도시 1호로서 유엔에서 정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아동친화 도시 1호인 도시가 되었고요. 심지어 과일급식까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 2014년에는 이전에 그 급식비에 한 1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육기관까지 2,2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건 사실 그 답변서에는 센터 건물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급식 지원 센터라고 해서 뭐 건물을 지어서 이 안에 뭐 물류를 다 이렇게 우리가 총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자체처럼 그 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소한의 공간하고 인력만 있으면 지역의 농산물과 어차피 우리 지역에 90억이라는 데는 그 예산을 급식 지원해야 되죠. 그러면 지역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팔로만 보장이 되고 소득만 증대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226개 전국 지자체 중에 지금 30여 개 업소 지자체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에 위탁 관리하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것까지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인력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이런 것도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고. 아니, 비용은 그래야 들지 않는다니까요. 재양 의원님이 뭐 또 이렇게 좋은 또 사례 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벤치마킹하고 좀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쭉 필요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재정의 운영이나 또 인원의 운영 이런 문제도 굉장히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필요하다는 줄 알면서도 딱히 지금 우리가 당장 설치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정기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제시가 조선 경제 때문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경제는 이미 이제 그 경제가 고도화되면 제조업이 그렇게 옛날처럼 화랑을 띠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제조업 또는 조선에만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위기가 뭐 기회이듯이 1차 산업인 농업을 장려시키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거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함께 이렇게 새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어차피 학교가 있으면 급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년에 거의 한 90억에서 100억 가량의 그 돈이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그 돈이 우리 시에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소득이 생기되고 그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의원이든 아니든 정말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지만 최영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선산업으로 워낙 크게 치중되어 오다 보니 일련에 말씀하신 대로 봉수, 죽, 그리고 또 이렇게 관광산업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의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일련의 작은 산업이라도 좀 더 체계화, 구체화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우리 고민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 해 은퇴자들이 몇 명인지 현황 파악은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런 거 통계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그 텃밭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나중에 은퇴해서 소규모의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거제시에서 지도를 하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게 센터입니다.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갔을 때인데요. 이분은 그 공무원이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5년째 되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필요합니다. 비용 대비 성과는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한테 팁을 하나 주신 거예요. 접근하실 때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부각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저한테 팁을 안 주셔도 이거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줄 수 있는 정말 지자체에서 반드시 고민해서 이런 정책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TF팀에 저를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 시장님. 저한테 하네요? 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장님께 드리고 싶으나 저한테 하세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네. 거기 서울사무소 보면은 제가 사실은 그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인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서울 사무소가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이제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 찾아내가지고 우리 필요한 사업으로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조선산업은 우리 지역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전통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관광산업을 우리 지역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관광 인프라는 아주 훌륭합니다만은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이나 또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 오도를 하려면은 이와 같은 관광 홍보도 또 강화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하는 국제 행사라든지 전국 각종 행사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의 입시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 그 답변에 드렸습니다만은 국비예산 확보를 직접적으로 서울 사무처가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보는 아닙니다만은 예산 확보 시기에는 각 시도마다 또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중앙부처에서는 절대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또 그 부처에 우리 지역 내의 출향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일정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건 사실 이게 국회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에 오히려 좀 강화를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뭐냐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늘 업무 보고를 하면 국도비 확보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뭐 성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과를. 제가 그래서 조금 국도비 전에 확보가 서울 사무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국도비 보조금 교부 내용 및 재정 교부금 2007년도부터 한번 2015년까지 쭉 뽑아봤거든요. 서울 사무소가 2011년 5월에 생겼으니 그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갈 때 한 880억 정도 국도비 늘었고요. 2008년에서 2009년 얼마입니까? 1,500억입니까? 150억이네요. 159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또 마이너스였습니다. 국비가. 쭉 내려와 보시면 2011년 195억, 2012년 213억 이렇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보시면은 2011년에 3건에 309억, 2012년에 2299억. 이거 말이 안 되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2012년에 국비가 증액된 게 2213억 정도거든요. 예. 우선 그 서울 사무소의 인력들이 전체 그 국비 예산을 다 확보 못합니다. 이제 시가 우리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해서 사전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 각 부서에서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산술적인 전 내용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조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국도비 확보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무슨 도움이 우리 서울 사무소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죠.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 국도비나 재정 교부금 보시면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이 국도비를 교부할 때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누가 로비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보면 매년 증가하거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 사무소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국도 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줄면 재정 부금으로 이렇게 좀 늘려줍니다. 정부가 한 해 많이 주면 그 다음에 조정해서 좀 줄이고 늘리고 이걸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해요. 이건 서울 사무소 하등에 그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만약에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의 업무를 보는데 편의를 제공하겠죠. 제가 이제 답변 드리는 거는 서울 사무소가 우리 시에 있는 전 부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에 있는 직원들이 전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시가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해난 사업들 위주로 그게 예산 확보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히 예산 확보 시기 되면은 각 부서에 있는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기 때문에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부처에 있는 우리 지역 공무원이나 사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필요성을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간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은 서울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부시장님 예. 그런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좀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 사무소를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거의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약 9천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했어요. 그것도 오해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늘 서울 사무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국도비 확보라고 했지만 실제 그런 성과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3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지방재정법 제5조의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에도 이렇게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업무 보고서 이렇게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면요. 출장 보고서를 써야죠. 출장 보고서 없습니다. 서울 사무소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성과를 눈으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런 평가 없이 5년 동안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근데다가 한 명을 더 채용하다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사무소에 내는 임기 계약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연장 조치를 하고 저게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합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새로 바뀐 제도에 따라 가지고 지역 발전에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을 합니다.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도 거기에 대응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서울 사무소 그거는 국회의원이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9명이에요. 제가 비관한 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에는 보좌관의 경우에는 저희 고향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전문 직업인 것처럼 보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부시장님 우리 거제에 서울에 살고 있는 그 향인애가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400명 정도 됩니다. 예. 2,400명을 그럼 서울 사무소에서 다 인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부도 관리하고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행정 네트워크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저도 서울의 그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저희들 해난 사항 때문에 올라가면은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우리 그 부처에 관련 부처에 우리 고향 출신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미리 좀 약속을 좀 잡아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업무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서울 사무소가 특별히 인력이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체계전을 하려 그러면은 부시장님 중앙 부처에 있는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 서울 사무소장이 전화해야 전화를 받고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각 부서에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 서울 사무소는 평소에 이제 우리 출신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출신 아니더라도 우리 경남 출신 공무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놔놓고 그분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찾아가지고 또 안내도 하기 때문에 그 역할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하면 되고요.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그 부탁하십시오. 안 들어줍니다. 제가 왜냐면 도에 농정국장 때에 하물며 우리 도내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그 의원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보좌관들 설명드리면 벽에다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혀 고향 출신도 아니고 전문 직업인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아니 업무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이 안 그렇게 되죠. 생각하지만 보좌관님들께서 이제 초기에 저희들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 보좌관실에서 안 해줍니다. 최양희 의원님, 이 질문은 보시는 건 저한테 하십시오. 시장님은 원론적인 얘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서울사무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면 저한테 물어봐요. 인사위원장이라서 저는 채용에 관련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서울사무소는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시장과 관계없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와서 전방이 서울 중심에다 놓고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가 하는 재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최일순에다 놓고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양희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건 좋겠고요. 지금은 꼭 무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라든지 또 일반 우리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또 재정사업,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대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신도와 관련 건도 역대 시장님들이 사실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또 그거 제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도 시장이 10번, 20번 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가지 않아도 서울 사무소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될 때는 그는 또 대행적인 또 역할도 해왔고 또 송정과 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서울 사무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리조트 관련 이런 문제도 그래서 구체적인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 하면은 다소의 그 문제에서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이 정성적인 노력들이 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찌 보면 수많은 노력들을 땀 흘리고 해가면서도 이 저평가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사회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돈 시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행비서를 두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그 많은 또 출산 육아 휴직으로 통해서 직원들이 결혼에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직원을 둠으로 인해서 또 그 수행비서의 하나의 임금비가 어찌 보면 서울사무소장의 임금비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시정 질문이 있다면은 시장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비 하나도 줄여서 시민의 또 예산을 더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깊은 정신이 담고 지금 시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서울 사무소가 아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아마 조금은 저는 뭐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조금이 아닙니다.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의 한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가 안 한가는 한번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때죠. 5년이 됐으면 그 평가를 하셨습니까? 시장은 수많은 일들을 차고 나오고 또 성과를 이루면서 그 과정에 서울사무소의 또 땅과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출장비나 시장에 가야 될 출장비와 공무원이 가야 될 출장 이런 문제도 서울사무소가 대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많이 이렇게 절감을 했다. 또 1년에 한 7,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또 우리가 그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좀 역할 분담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간에 또 공무원들은 또 자기 고유의 업무를 또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뭐 낭비고 또 부실하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필요하다, 서울 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아까 국도비 현황도 보셨지만 국도비 현황 가지고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전혀 안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시정을 보면서 방향서를 가지고 서울 사무소를 제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정 행보에서는 열심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시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시정의 운영에서 본인의 행보에서 또 서울 사무소가 필요 없다면은 그때는 또 서울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될 건데 저로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움직임 속에서 제가 또 서울이고 여기에 또 잦은 출장에 또 갈 수 없는 일은 서울 사무소가 또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한테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과에 관련돼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년이 지났는데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평가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국가의 예산 확보에도 많은 또 역할들을 해주고 또 지금은 이제 정부 부처가 세종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직원의 문제도 그런 입장에서 여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서울 사무소를 많이 비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고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딱 그 서울 사무소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국가 예산과 또 민간 투자 유치, 국가의 큰 재정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대행적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여비 1일 단가표고요. 서울 사무소가 2015년 걸 제가 다 보긴 봤는데 그 중에 1월 12일 것만 보면은 한 350만 원 정도 관내외 출장비를 썼습니다. 1년에는 아까 9천만 원 정도, 900만 원. 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관내 출장비 기준이 있어요. 1일 일비가 2만 원 이랬는데 11월 달에 보시면은 21건에 42만 원이고 12월 달에 보면은 11건에 204만 원입니다. 관내는 서울이거든요. 이분의 업무가 이거 아니에요. 업무가 인맥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기업 설명하고 기업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인데 본인의 업무가 그건데 무슨 또 업무 출장비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12월달 관에는 4건인데 89만 원이었어요. 이 보니까 거제도에 금요일 와갖고 일요일까지 있었더라고요. 관내는 그렇다고 치고 관내는 서울에서 자기가 하는 업무인데 이게 무슨 출장비가 필요합니까? 본인이 많이 다니면서 그런 여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저는 저 출장비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 또 이렇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제가 사비를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양희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은 지금 재정 운영이라든지 인력 운영을 저는 매우 효율적으로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서울 사무소 다른 공무원은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울 사무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서. 자, 여기 보면 지방 공무원 임용년 제21조 4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이에요. 근데 이분은
2015년 11월부터 5년 했습니다. 보통 5년 범위 안에서 하는데 보통은 2년을 하고 이제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2년을 처음에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 근무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5년까지 가는데 문제는 이분 5년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다만 근무 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했다 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했습니까? 이번에? 지금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서울소장이 2015년 5월 1일에 채용되어서 5년 근무를 했고 그 딱 기간을 채웠죠. 그 다음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탁월한 사람입니까? 절차에 의해서 그는 적법 절차에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탁월하냐? 자기가 받는 봉급 이상으로서 역할을 시정에 도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신앙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앞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도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상황과 업무 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전혀 없지요?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5년 넘게 했습니까? 5년 동안. 근데 저한테 준 자료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2016년 5월 9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그 했으면 그 자료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9명의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과 이래 소통이 되면 충분히 서울 사무소 역할은 우리가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시비를 저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공무원 행동 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서울 사무소장 고민호 시장님은 같은 대학 같은 체육과 출신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남들이 의혹을 갈 만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단적으로 얘기해도 저는 시장이 돼서 역간제 인사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로 들어서 거제관광개발공사의 사장 자리가 1년을 공석에 있어도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수없이 그게 채용해달라고 제가 들어와도 그 자리는 결코 적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타 기관 그 선출직 공직자들을 보면은 다 자기 사람을 빼고 엮고 수시로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오로지 내가 믿을 수 있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내 동료이라든지 또 동문이 아니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정한 인사가 위원님들에게 무슨 자기 사감을 담아서 글을 보내서 그 속에 있다고 해서 제가 특정한 인사를 내가 답답해서 그게 채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입장에서 채용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대서 저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우리는 억울한 점들이 많다.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때문에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저런 문제들을 이 공식적인 의정당상에서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차 잘못하면 선량한 사람들은 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니까 좀 신중해서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 제가 뭐 그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뭐 한 건 아니고요. 누가 너 일을 얼마만큼 능력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평가의 척도에서 말씀하셔야지 처음에 제가 오히려 시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 때 그렇게 평가절하시고 평가시키면은 시장도 억울하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매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오해를 그렇습니까? 공익이 되어서 오히려 걸리지 않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은 오히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시장님은 말씀드립니다. 뭐 아니시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황이 저게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사실에서 일을 못한다고 의혹을 그렇게 제기할 수 평가를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응? 시장과 가깝다 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절을 하면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관광개발공사 사장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공직을 가진 사람들 해달라 해도 저는 그 자리가 내가 자리가 아니라기 때문에 이날 1년 정도 공석해 주었다가 이번에 이제 아주 좀 훌륭한 분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화돼서 어떤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고 쓰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동 강령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뭐 현실이 이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나랑 친하다 해서 일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감사본부 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본 담당관 정영상입니다. 지난 그 3월달 시정신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2015년 특정감사 때 제가 시정신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특정감사 때 그 종합복지관 인수인계 과정 특정감사 때 수감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에 자료를 다 검토하셨냐라고 감사하셨냐라고 질문을 했죠. 예, 그때 다 하셨다고 하셨죠. 다 한 것으로 2014년 거는 제가 그 확인을 하셨고 그걸 확인해 보신다 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감사 대상 기간에 안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그 감사 자료를 다 확인을 하셨단 예, 말씀이시죠? 3월 3일까지. 양대 복지관 두 곳 다 말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희망복지재단에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특정감사 자료를 2015년 1월에서 3월 것만 제출했다 했거든요. 우리 특정감사에서는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3월까지의 그 내용을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옥포복지관에서는 2015년 1월 1일에서 3월까지의 자료만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뭐 생각할 때는 그 양대 그 복지관의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감사 기한 내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 자료를 안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잘못된 감사 때는 제가 감사를 했다고 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 기간, 수감 기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그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저 생각에서는 양대복지관에 2015년 지난해 3월 3일까지의 자료를 받아서 감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만약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면 이 특정 감사는 완전 표적 감사하고 부실 감사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죠. 아니 챙겨보고 제가 그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말했는데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거제시 상황이 어려우면 언론 광고 홍보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올해 2016년 5억으로 늘어났죠. 이게 만약에 내 돈이어도 그렇게 광고비 홍보비를 늘리겠습니까? 언론 광고 홍보비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두 분 그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 질문 하실 때 질문에 없는 내용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이해하시고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을 거론할 때는 좀 더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서 수위 조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